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벌써 이제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으로 그동안 좀 지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 듯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문화예술 콘텐츠 쪽에 전문가로 들어와서 그쪽에 어떤 힘든 목소리를 듣고 이거를 뭐 정책화하기 위해서도 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요. 어떤 주변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한 거고요. 또 같은 그들을 이해시키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좀 같이 이제 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 보좌진님들 역할도 굉장히 커요. 이제는 아주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제 실천할 때다. 아직까지도 나는 정치 초보이니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은 좀 핑계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고 각성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런 문화예술 산업의 피해가 좀 어느 정도 되고 또 지원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문화예술 콘텐츠 업계가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버금가요. 그래서 폐업하고 휴업하고 한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합 금지가 일어났을 때 공연장 이런 곳들도 다 셧다운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연장이 셧다운이 됐다면 그것을 만들어서 거는 어떤 제작사라든지 제작사가 있으면 또 그 밑에서 이제 연기를 하거나 뭐 다른 스태프들 그런 예술가 창작자들 역시도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일종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냥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1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문화예술 쪽 그리고 컨텐츠 분야에 손실보상을 해주자는 특별법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게 지금 끝난 상태고요. 법제실에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규모가 2조가 넘어가죠. 이렇게 2조가 넘어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예측이에요. 전수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 또 아닙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프리랜서들. 조직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 자체가 좀 힘들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재정 당국과 이야기를 해서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도 4차 재난금에서 이제 제외돼서는 안 된다. 이 손실보상제 역시도 자영업과 소상공인만큼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 가도록 해야 된다. 입법화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도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멀어요. 예술인 전체가 17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추산해 보면 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7만 명 정도 돼요. 지금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지금 7만 명 중에서 1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 프리랜서들이 한 달 동안 단기 계약, 단건 계약이죠. 한 단건에 70만 원이 되어야만 이 고용보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뭐 일러스트 작품 같은 거 프리랜서로 하는 친구들이 한 장, 2장 이렇게 해서 단건 계약을 맺는데 70만 원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미술품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연극에서 일하는 단역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건, 그러니까 여러 건이 50만 원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을 해서 이게 공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금 어떤 장벽을 낮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들들이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전 국민, 그러니까 예술인부터라면 17만의 예술인 전부가 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는 또 문화예술의 범위에 애니메이션도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럼 그동안에는 애니메이션 분야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안 돼 있었어요. 놀라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중문화이기도 하지만 이제 복합 장르로서의 복합 예술이기도 하고 영화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정책적인 제도적인 이런 거에서 도움을 주고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피플에 대한 위상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 사회를 살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자랑스러운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위상과 처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산재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래서 하나씩 찾아서 촘촘히 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다방 공동대표도 맡고 계시는데요. 이 청년다방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청년들을 다 모아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것을 이제 줄임말로 청년다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처럼 이 산재에 있고 많은 고통을 갖고 있잖아요. 이 청년들이.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청년일 때부터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 때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이 문제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야를 뛰어넘어서 공통점은 역시나 취업에 대한 문제가 있겠고요. 또 주거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부터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듣고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사실 직접 만날 수 있는 건 한 2번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 청년들을 만나왔습니다. 저처럼 이제 문체위가 아닌 의원님들도 들어와서 예술인 젊은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같이 공유하고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함께 활동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연구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전국 청년당도 출범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전국 청년당은 좀 어떤 취지로 발족을 하게 되는 건가요? 청년의 문제는 사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청년을 바라보고 입법을 만들고 정책화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청년들이 뭐가 문제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니즈라는 것을 파악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 안에서 청년의 역할과 청년의 목소리를 확고하게 주류로 끌고 오자. 주류로.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발상이고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불자 의원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을 텐데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화두나 또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면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그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이 말을 저는 이제 늘 되새기고 있고요. 또 불자로서 좀 욕심이 있다면 요즘 이 국보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불교가. 근데 그게 홍보가 참 안 돼 있어요. 저도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훌륭한 이 국보급 보물들이 불교 사찰에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가이드, 여행 가이드를 제대로 잘 구축하면 어떨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지난주부터 저희 비서관님들 또 보좌진님들하고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자로서 한국 불교의 발전과 또 불자 의원으로서 한국 정치에, 화정의 한국 정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모습 저희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